자, 그러면은 잠깐 쉬셨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특이은하 두 개 더 얘기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뭐 할 거냐면 디립다 계산만 할 거야, 지금부터는. 자, 특이은하는 방금 얘기한 전파은하 말고도 여러분들 그 얘기 보면 되겠다.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은 특이은하가 총 3개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전파은하였고요. 자, 14번 문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린간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린간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된 어느 세이퍼트 은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구과학에서요, 이 은하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세하게 안 물어봐요. 아니,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인간이 은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고교 과정에서 특히 수능에서 물어보려면 어느 정도 검증된 내용만 물어봐야지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왜 틀에 박힌 걸 물어보면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뻔한데 왜 난 매번 다르게 느껴지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방식을 자꾸 돌려서 물어봐서 그래. 코끼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은 코끼리 코를 물어봤으면 내일은 코끼리 다리를 물어볼 거고요. 모레는 코끼리 몸통을 물어볼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코끼리 부분을 물어봤죠. 이제는 코끼리 전체를 물어볼 거고요. 이제는 코끼리의 코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이제는 코끼리 가죽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볼 거고요. 코끼리는 채식동물인지 육식동물인지 이런 거 물어볼 거야. 똑같은 코끼리를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방향을 좀 다르게 물어볼 거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물어봐요. 코끼리의 그림자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전파은하가 됐건 세이퍼트가 됐건 퀘이사가 됐건 물어보는 건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방식이 좀 바뀔 뿐이야. 자, 그럼 세이퍼트. 자, 세이퍼트. 외워야 될 거 뭐 있냐고요? 네, 세이퍼트. 요즘에 머리랑 왜 글이랑 따로 놀지? 세이퍼트. 자, 세이퍼트인데요. 가번 그림 보세요. 와,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세이퍼트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했대요. 그랬더니 마치 뭐 같아요? 나선 은하 같죠? 세이퍼트 은하는 1번 가시광선 영역에서 촬영하면 나선 은하처럼 보여요. 그러면 허블 분류상은 나선 은하예요. 자, 그럼 얘는 뭐가 있느냐? 거기 보시면은 나선인데 이렇게 막 회전하는 게 보이거든요. 얘는 이게 겁나 빨리 회전한대요. 고속 회전.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관찰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만약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별들은 멀어지죠. 이쪽에 있는 별들은 가까워지죠. 그러면은 편의량이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랑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이가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여기가 기준 파장인데 파장이 이쪽이 길어지는 쪽이에요.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편이가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파장이 길어지는 청색 편이가 이쪽으로도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소리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또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다 관찰이 되니까 결국은 스펙트럼의 선폭이 굉장히 두껍게 나타나요. 그래서 세이퍼트의 특징은 고속 회전으로 인하여 청색 편이와 적색 편이가 동시에 관찰되기 때문에 편의량이 두껍게 양쪽으로 나타나서 선폭이 두껍게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이퍼트를 거기서부터 써보세요.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 여기까지만.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에요. 현재 이 은하는 뭘로 관찰하고 있죠? 가시광선으로 관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은하를 가시광선으로 관측해서 스펙트럼을 나타냈으면 이 스펙트럼은 뭘로 관찰한 거예요? 가시광선 영역대의 스펙트럼이죠. 맞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 볼 때래요. 니은 보세요.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물론 나는 안타깝게도 나는 사전 지식이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전파 영역이 아니라는 건 난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 파장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인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파장대 갖고도 짧은 거부터 해갖고 긴 거 또 더 긴 거 해가지고 뭐 다 설명하겠지? 아,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은하에서 관측된 스펙트럼이니까 이 은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전 지식인데 거기 보면 X축에 보면 파장 해갖고 NM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나노미터란 뜻이거든요. 이게 보통 여기가 그냥 흔하게 한 400대에서 800대 사이가 나오잖아요. 뭐 420에서 뭐 780 정도 되는데 이 영역에 써 있으면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길어야 전파 영역이에요. 이거보다 여기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적외선 들어있지.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인데 이쪽을 전파 영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훨씬 더 길어야 돼요. 근데 모른다고 쳐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니은은 배운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파장대별로 나눠서 지구과학에서는 안 배워요, 절대로. 그럼 이거 배우지도 않은 게 나온 거냐고요? 아니죠. 이 영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 가는 허블 분류상 나선 은하에 분류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딕은 나에는 폭이 넓은, 자, 수소 방출선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 방출선이 됐건 뭐가 방출선이 됐건 폭이 넓다. 왜? 적세 편의와 청세 편의가 모두 나타날 거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디귿에서 나에는 선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관찰된다 이래도 맞고요. 나에서 그 적세 편의가 편의량이 선폭이 두껍게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도 상관없고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괜찮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세이퍼트가 하나 남았거든요. 세이퍼트에 대해서 여기 있다. 56페이지로 가보세요. 56페이지에 가보시면요. 15번에서 쉬운 걸로 할게요. 그린 가와 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외부 은하와 퀘이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림만 한번 딱 보세요. 가는 외부 은하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나선이 돌아가는 걸로 봐서 이거 나선 은하예요. 자, 나번 보세요. 퀘이사라고 써 있거든요. 퀘이사에서 보이는 거 뭐 있어요? 퀘이사 그냥 느낌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뭐가 보여요? 점. 그치. 점이 보여. 맞아. 점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애들은 맨날 뭐가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 대단한 걸 얘기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원에 가까운 타원인가요?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점이 보여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별 하나인 줄 알았대. 너무 작으니까. 별 하나인 줄 알았고, 그래서 별 하나라 항성인 줄 알았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항성인 줄 알았다. 항성이라고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해요. 태양계에는 항성이 누가 있죠? 태양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수금지와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불러요? 행성이라고 불러요. 퀘이사는 처음에 이런 별 하나인 항성인 줄 알았대. 근데 아무리 관찰해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여기에 있는 은하더래. 그래서 이 은하를 퀘이사라고 불러요. 퀘이사는요,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로 보이죠? 점 하나로. 왜? 겁나 멀리 있어서 그래요. 겁나 멀리 있다? 우리는 이거 뭐 그런 거 없으니까는 나중에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니네 표현을 하면 개 멀리 있다. 개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굉장히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편의가 겁나 심하게 나타나야 돼요? 적색 편의가 겁나 심하게 나타난다. 얘는 이렇게 픽이 있으면 여기 스펙트럼 위치가 여기다. 그럼 얘는 쫙 옆으로 나가서 적색 편의가 겁나 심하다. 개 크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돼요. 맞아. 개 크다 하지 니네들은. 개 크다. 나는 어렸을 때 크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즘에 개 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억. 가는 불규칙 은하이다. 아니죠. 가는 뭐예요? 타원 은하죠. 일반적인 은하예요. 비교해 주려고. 그런데 나인 퀘이사도 저런 은하인데 그냥 점 하나로 보인다. 그래 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자, 니은 나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 퀘이사는 항성이 아니에요.
항성들이 모여있는 은하입니다. 은하. 별들의 집합체인 은하예요. 그 다음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개빨리 멀어진다. 이렇게 하면 표현이 좀 맞겠죠? 확 와닿겠죠? 그래서 퀘이사가 이런 특징을 가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이퍼트는 고속 회전한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상에서는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요 퀘이사는 점 하나만 찍히니까는 별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별들의 집합체인 은하더라. 그런데 왜 별처럼 보이느냐? 개빨리 멀어져서. 그럼 개빨리 멀어지니까는 무슨 편의가 심하게 나타난다? 적세 편의가 겁나게 허벌나게 많이 나타난다. 겁나게는 어디 사투리고 허벌나게는 어디 사투리인가? 같은 동네인가? 모르겠어요. 사투리 잘 몰라요. 나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한테 예전에 얘기했는데 외삼촌 결혼식이었는데 외삼촌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먼 친척이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희는 친척이 그러니까 지방에는 잘 안 계셔갖고 몰랐는데 먼 친척인가 봐. 되게 먼 친척인가 본데 나보고 어렸을 때거든요. 그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갔을 때였어. 유치원생인가 막 그랬을 거야. 나보고 욕봤대이 그러시더라고요. 욕봤다가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고생했다라는 뜻일 거예요. 어린 게 욕봤대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난 욕을 안 했는데 왜 욕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욕 안 했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할머니가 욕봤다고 욕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욕봤대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욕봤다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해서 거기 뒤에 보시면은 계속 퀘이사하고 그 다음에 퀘이사하고 세이퍼트를 구분해서 세이퍼트하고 퀘이사는 같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전파는 전파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퀘이사가 됐던 세이퍼트가 됐던 전파 은하가 됐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특이은하라고 불러요. 특이은하인데 특이은하는 중심부에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블랙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대요. 뭐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은 뭐 하나 가지고 있다 하듯이 그냥 특이은하는 중심부에 뭐 블랙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맞다예요. 알았죠? 얘네들은 무조건 중심부에 뭐 하나씩은 있다. 블랙홀 하나씩은 있다. 왜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대요. 뭐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 자, 이제 계산이에요. 지금부터는 6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문제를 풀다 보면요. 지구과학은 계산이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계산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25번 이후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허블 법칙이라는 것 좀 얘기해 볼게요. 허블이라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거리와 그때 적색 편의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타나느냐를 가지고 후퇴 속도라는 걸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블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은하까지의 거리, 그 은하의 후퇴 속도 보면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빨라지더래요. 몇 개를 찍어봤더니. 그래서 얘를 선으로 찡 연결해봤는데 이 선이 왜 기울기처럼 딱 맞아 떨어지더래. 그래서 이 기울기를 자신의 이름인 허블의 H자를 따서 H라고 불러요. 그래서 허블 기울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원점 지나니까 V는 AX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를 R이라고 쓰고요. 후퇴 속도를 V라고 쓰고요. 이때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V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러면은 이제 뭐 다른 거랑 헷갈려서 속도를 보통 저렇게 많이 써요. 필기체로. 그 다음에 기울기를 H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V는 HR이라는 1차식이 나오죠. 이 정도는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요거를 허블 법칙이라고 불러요.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그 후퇴 속도가 더 빠르고, 요 H가 뭐예요? 요거를 허블 상수예요. 요렇게 계산하고요. 그다음 요거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이 딱 2개 나와요. 여기는 폴랑 2개 나오고요. 우리는 수학도 아니고요. 지금 물리도 아니니까 2개 그냥 외우세요. 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 후퇴 속도는 어떻게 관찰하느냐? 우리 지금까지 어떤 별이 멀어지면은 적세편이 다가오면 청세편이 있었죠. 편의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 실험실에서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짜리예요. 그런데 그 별에 적세 편의를 관찰했더니 편의량이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606 나노미터로 찍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편의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준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편의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하면 이게 후퇴 속도가 돼요.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 파장이 이거죠. 600. 600분의 몇 차이 나죠? 606에서 길어져서 606에서 600을 빼면 되죠. 6 곱하기 c. 빛의 속도는 줄 거예요. 그럼 요게 후퇴 속도 V가 되는데 요러면 딱 100분의 1이죠? 후퇴 속도가 100분의 1이 돼요. 빛의 속도에. 요렇게 계산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1페이지에 보면 25번 문제 있죠. 이게 가장 편하면서도 쉬운 문제이면서도 가장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5번. 그린 가는 은하 B에서 근데 이 거리 계산하는 거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몇 번이고 반복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계산을 시키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계산 결과값이 10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은 나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럼 다른 학생은 10이 아니라 다른 값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봐요. 얘의 값이 10이니? 내가 10이잖아. 그럼 얘는 신나게 계산해보면 10점 몇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계산해서 10점 몇인 걸 찾았다? 이러면 지구과학에선 바보예요. 왜? 내가 10이잖아.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럼 이건 계산 하나만 아닌 거지. 이렇게 가시는 거야, 지금부터는. 자, 그린 가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 자, 기준이 어디예요? B에서지. 자, 그러면 항상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림 있는 거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 B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는데 B 입장에서 A는 여기가 어디죠? 100. 이게 M이 메가예요. 메가, PC가 파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메가 파섹은 그냥 거리의 단위니까 여기서는 기본 단위로 메가 파섹, 메가 파섹 하니까 그냥 100짜리 거리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죠? 200이에요. 200 메가 파섹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 거리 R이면 여기 2R이에요. 몇 배 더 크나요? 2배 더 크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2배 차이 나면 얘는 똑같으니까 얘도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2배 차이 나야 돼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은 어디가 써있냐? A와 C의 후퇴 방향과 은하 사이의 거리를 그 다음에 나는 은하 B에서 관측되는 은하 A와 C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에서 파장이 람다 제로인 방출선은 각각 파장이 람다 A와 람다 C의 적세 편의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A에서는 파장이 614가 관찰이 됐고요. C에서는 628이 관찰됐거든요. 이게 파장이 더 길어진 걸 거예요. 그럼 기준 파장이 얼마짜리일까요? 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봤을 때 A하고 B가 봤을 때 C하고는 거리가 몇 배 차이 나면 2배 차이 나죠. 그러면 후퇴 속도도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2배 차이 나야 되죠. 여기서 후퇴 속도가 2배 차이 나려면은 C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는 기준 파장이 똑같을 거고 둘은. 그럼 요 편의량도 몇 배 차이 나면 되는 거죠? 2배 차이 나면 되는 거죠. 기준 파장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현재 파장이 614에서 찍히고 얘는 파장이 628에서 찍힌대요. 기준 파장에서. 그럼 요 차이값하고 요 차이값이 몇 배 차이 나면 되는 거죠? 2배 차이 나면 되는 거예요. 수학 시간 같으면 이거 미지수로 놓고 계산하겠죠. 근데 지구과학은 그런 짓 하면 미친 짓이에요. 왜냐고요? 보기에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죠? 디귿에 사뿐하게 물어봤죠. 600나노미터가 맞니? 라고. 잘 생각해봐. 600나노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600나노미터가 맞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남자애가 좋다는데 싫어. 그러면은 싫어 딱 얘기해요. 그럼 그 남자애가 물어보겠죠. 내가 왜 싫으냐? 한마디만 딱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돼. 너니까. 그치? 너가 싫다는데 뭘 답이 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네가 뭘 어떻게 바꾸든지 뭘 하든지 답이 없어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 왜 계산해? 이게 600이 맞니라고만 물어봤으면
600이 맞니만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얼마 차이 나죠? 14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나죠? 600, 얼마냐? 628이구나. 628이니까는 그럼 얼마 차이 나죠? 28 차이 나죠? 14하고 28은 몇 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죠? 딱 맞네? 그럼 맞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지 마요, 제발. 자, 그럼 디귿. 람다 제로는 600나노미터가 맞니?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자, 이거 빅뱅 이론에 의하면요, 팽창 이론에 따르면요,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딘가에는. 하지만 우주의 중심은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빅뱅 이론에서는 중심이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중심이 여기다. 그건 무조건 틀려요. 중심이 어딘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심은 있었다. 그럼 기억. B는 우주의 중심이다. 이러면 틀려요. 하지만 기억. 중심은 있었다. 그럼 맞아요. 됐죠? 기억 틀려요. 자, 니은. A에서 관측할 때. 자, A 입장에서예요. A 입장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이지만 여기까지의 거리는 몇 R이죠? 3R이죠? 그럼 후퇴 속도는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3배 차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C가 B의 3배이다. 이건 맞네요.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자, 그러면은요, 계산이 있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63페이지로 가보세요. 63페이지에 29번이요. 63페이지 29번. 여러분들 여기는 어차피 한번 다시 풀고 다음 주에 다시 질문 받을 거라 계산을 다는 못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허블거리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 되잖아요. 수능날까지 안 틀려요. 한 번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왜 어렵냐? 일일이 다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그 값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값은 누구 건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 게 아니야? 그럼 쟤는 아니야. 쟤 거야? 그럼 얘는 아니야. 이렇게 가면 돼요. 간단해요. 이건 마치 5대5 미팅을 나갔는데 나머지는 다 짝이 있대? 그럼 하나 남네? 그럼 쟤가 내 짝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안타까운 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지? 미팅.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어요? 나도 못 해봤어.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사람 만나갖고 못 해봤어. 미팅. 재밌나? 미팅 같은 거 해보면? 안 해봐서 모르겠다. 난 제일 싫은 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모르는 여자랑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왜? 굳이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자, 29번. 자, 그 대신, 맞다. 29번 풀기죠. 그 대신 대학 가자마자 뭐 하자고? 남자친구 사귀셔야 돼요. 아니면 축종이론 얘기했죠? 축종이 찾아가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중에 괜찮은 상품이 다시 나왔다? 어떻게 됐다고요? 유즈드 상품이에요. 재활용품이에요. 재활용품. 자, 29번. 자, 그림은 은하 A와 B 관측의, 그림은 은하 A와 B, 잘 안 보여. 잠깐만요. 자, 그림은 은하 A와 B의 관측 스펙트럼에서 방출선 가와 나가 각각 적색 편이 되는 비교 스펙트럼과 나타낸 것이래. 아이 참 별것도 아닌 건. 맨 위에 보면 비교 스펙트럼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요게 실험실에서 내가 측정한 값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스펙트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라는 스펙트럼, 가라는 것과 나라는 것 두 개가 내가 알고 있대요. 자, 그럼 은하 A가 있고 은하 B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가에서 요렇게 하나 찍혀 있고 요렇게 하나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찍혀 있고 요렇게 하나 찍혀 있는데 자, 이게 얘 거고요. 이게 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파장이 긴 쪽이죠. 오른쪽이 지금 파장이 긴 쪽이거든요. 지금 파장이 오른쪽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가의 기준 파장이면요. 이게 A하고 B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A에서는요. A에서예요. 기준 파장분의 델타 가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델타 가 A라고 할게요. A의 편의량이죠. 여기하고 여기 차이 값이에요, 지금. 그리고 편의량은 나의 파장분의 델타 나의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의량이죠. 근데 뭐가 다르죠? 분모 값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 차이 값하고 여기 차이 값 중에 분모가 얘가 원래 크죠.
그러니까 요 값이 더 커야 돼요. 차이값이. 무슨 말이냐? 여기도 파장이 30 차이 나고 여기도 파장이 30 차이 나면 말이 안 된다. 분모가 다르니까. 왜냐면 같은 별이기 때문에 가로 측정한 편이량이나 나로 측정한 편이량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되는데 가보다는 나가 분모값이 더 커. 파장 자체가. 그럼 여기가 만약에 뭐 여기가 600이다. 그럼 여기가 8대 606이 나왔다. 그럼 여긴 800이다. 그럼 뺐더니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얘는 더 길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더 차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는 더 많이 차이 나야 돼요.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 자, 기억부터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에 거기 기억 값은 4826이다 라고 써 있죠. 여기 값이 4826이네요. 여기 값이. 근데 여기는 얼마라고 써 있죠? 5346이라고 써 있죠. 그럼 빼볼게요. 지금 여기가 숫자가 뭐게 맞냐? 43402고요. 여기가 4860이죠. 그럼 이게 뭐셔? 나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빼기거든요. 미안한데 빼기는 그냥 계산기로 할게요. 난 이게 제일 싫어. 세상에서 내가 진짜 더하기 빼기가 제일 싫어. 4826에서요. 빼기 큰 거 작은 거 뺄게요. 4340을 빼면요. 486이 차이 난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까 5346에서 빼기 여기 값 4860을 빼잖아요. 그래도 486이 나와요. 그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왜? 이 값이 똑같은 편이랑 이게 델타 값이 똑같이 나오면 안 되지. 얘가 분모가 더 큰데. 그래서 기억이 니은이 땡이라고. 이걸 일일이 또 계산해라 또. 아닌 건 아닌 거야.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이 땡. 자, 그 다음에 기억. 은하 A의 후퇴 속도는 그럼 얘의 후퇴 속도는 얼마니? 라고 했네요. 그럼 후퇴 속도를 알려면 여기밖에 아는 값이 없어요. 여기 값이 얼마라고 써있죠? 5103이죠? 그러면은 빼기 하나만 해놓을게요. 5103에서 계산기가 제일 싫어. 5103에서 빼기 4860을 빼면요. 얼마냐면 200 여기 델타 값이 그럼 기준파장 4860분의 243이죠. 요렇게. 요게 편이량이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뭐 구하래죠? 기억에서 후퇴 속도니까 빛의 속도를 곱해줘야 되죠? 빛의 속도가 얼마라고 써있죠? 거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게 V예요. 자, 그런데 이거 일일이 이거 다 곱하기 3에서 언제 다 계산해? 그치? 생각만 해도 두렵죠. 근데 이거 2배 하면요. 요 값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게 몇 분의 몇이야? 20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20분의 1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인 거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신기한 게 어지간해서는 이게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앞대가리가 일단 맞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릿수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는요. 자릿수 갖고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지구과학이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릿수 갖고는 10이 터는 경우가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 근데 저 앞대가리 결국 20분의 3이 1.5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20분의 3이 1.5가 되나요? 그럼 얼마예요? 잠깐만 1.5가 20분의 1 맞나? 1, 2, 20분의 1 맞는데? 3. 그러면 20을 3으로 나눠봐. 0.1, 20 맞잖아. 0.15 맞잖아. 그럼 1.5 맞네. 뭘 자릿수는 따질 필요 없다니까. 1.5 곱하기 몇 승 나오겠지. 이거 계산 하나 많아. 그러면 기억 맞아. 여지껏 어지간해서는 저 자릿수 갖고 10이 턴 적이 없으니까 앞에 1.5, 15가 나오든 0.15가 나오든 하여튼 1.5가 나오는지만 보면 돼. 앞자리가 일단은. 그리고 자릿수 나중에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기억은 맞을 확률이 되게 높죠. 이렇게 되면. 기억 맞아요. 솔직히. 그 다음 디귿. 은하 B에서 A를 관측하면 은하 B에서 A를 관측한다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
여기 차이값이 2, 4, 3이고 여기 차이값이 4, 8, 6이면은 딱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지금?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B에서 A를 관측하면은 결국은 기준에서 이렇게 관찰하나 이렇게 관찰하나 똑같네? 그러면은 가의 파장은 얼마처럼 보여야 돼요? 가의 파장은 여기네. 그럼 여기서 여기 절반이네. 그러면은 991로 보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991이면은 한번 빼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991이면 가 거죠? 가가 한번 빼보세요. 4991에서 빼기 4340 해보세요. 그러면은 651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기준, 여기가 243인데 여기가 243보다 크게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럼 땡.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야. 얘는 관찰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다 계산할 게 아니고요. 아닌 것만 걸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답을 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지구과학은요, 다 계산할 시간이 있긴 있어요. 뭐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는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가능은 한데 이게 너무 무식하잖아요. 이거 다 계산하기에는. 그러니까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만 먼저 판단하세요. 그리고 되면 일단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자릿수 갖고 그렇게 시비 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근데 계산은 좀 해봐야 늘어요. 계산 안 해보면 하나도 안 늘어요. 그 다음에 33번 보이세요? 33번. 65페이지 33번에다 별 하나만 쳐주실래요? 나도 별 하나만 치자. 힘듭니다. 하나만 쳐. 뭐 열심히 쳐. 자, 33번은요. 한번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다시 풀어드릴 텐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애들 기본적인 게 계산이 안 되면은 33번은 대가리 터져요, 계산하다가. 이거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자,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참고로. 자, 여러분들이 저랑 거리가 이 정도 있을 때 제 밝기가 내가 2배 뒤로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내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에서 2배 가까이 다가가면은 4배 더 밝게 보이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허블거리 계산은 해보셔야 돼요. 안 해보면 안 늘어요. 이거는 딱 해보면은 아, 이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두 종류죠.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2개 있어요. 평가원에서는 계산을 안 시켜요. 평가원은 이렇게 논리만 따지면 되게끔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놈의 가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정말 수학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계산도 좀 지랄맞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교육청 걸 나중에 수능으로 보는 거예요? 평가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원 걸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막 복잡한 계산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방금 요 정도 선에서 딱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횟수가 더 많아요. 실제로 보는 1년 동안 보는 횟수가.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약간 교육청처럼 계산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다가 잘 모르겠는데 계산하다가 또 숫자 틀려갖고 또 틀리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자꾸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그럼 계산기 두드리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실제 수능에는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계산력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걸 줘요. 왜냐하면 수포자가 지구과학 포기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어렵게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이 좀 복잡하면 못 쓰자 계산기 써서 지금은 그냥 계산하세요. 더하기 빼기도 귀찮으면 계산기 돌리세요. 왜? 실제 수능 날 저거 못 뺄까? 목에 칼이 들어왔으면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하기 싫으네요. 그쵸? 그 차이예요. 맞아요. 이건 마치 초코파이 안 좋아하는 애가 군대 가서 겁나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초코파이 좋아하십니까? 좋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을 내가 가르쳤었는데 그 학생 진짜 재밌었는데 집에서 되게 엄하셔갖고 뭐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애야. 내가 이제 어린 나이에 하고 나서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어. 왜? 주위 애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탄산음료도 하고 나서 처음 먹고 옆에 있는 거 뺏어 먹다가 눈을 뜬 거지. 처음에는 이게 아프잖아 먹으면 처음에는 맛있거든. 초코파이가 대박이었어. 초코파이를
시중에서 파는 초코파이 처음 먹어본 거야, 얘가. 와, 얘가 눈이 돌아가. 너무 맛있어. 그리고 초코파이 뭐 먹어봤냐면 얘가 그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그 수제 초코파이 있죠. 얘는 그것만 먹어본 거야, 지금까지. 그냥 말 그대로 초코가 입혀진 파이를 먹은 거야. 근데 그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그런 초코파이 처음 먹어본 거지. 그 약간 여름에 그 말랑말랑해졌을 때 먹는 그 초코파이. 그러기도 하던데. 자, 어쨌거나. 자, 6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은 허블거리 계산하는 거는 직접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먼저 좀 해봤는데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그러니까 요 다음 교재에서도 우주론을 얘기하기는 얘기할 건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우주론 얘기만 하나 할게요. 66페이지 가세요. 66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가끔 빅뱅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빅뱅 이론은 어디죠? 대폭발 우주론이면 빅뱅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커진다, 팽창한다. 맞아요. 그런데 우주의 물질은 새롭게 생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림에서 보세요. 36번 그림에서. A, B, C 팽창하죠. 하지만 A, B, C 늘어나지 않아요. A, B, C 세 개 말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즉, 빅뱅 이론에서는 우주는 커진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은 새롭게 생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로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늘어나는데 질량은 그대로니까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우주의 밀도가 감소한다. 고로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식어간다.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가 발사됐을 땐 처음엔 고온이어서 파장이 짧다. 그런데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현재 저온까지 내려왔다. 그냥 그 정도? 자, 그러면은 기억.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자, A하고 A로부터,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하고 A, C 사이의 거리 중에 누가 더 멀죠? A, C 사이 거리가 더 멀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더 가까이 있는 애보단 더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죠? 그러면은 B가 C보다 크다가 아니라 C가 B보다 크다가 돼야겠죠. A 입장에서는. 땡.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 이렇게 해놓은 게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에요. 처음에는 파장이 짧았어요. 그러다 현재는 점점 길어져서, 자, 초기에 38만 년에는 몇 켈빈? 3000 켈빈. 현재는 몇 켈빈? 3켈빈 혹은 2.7 켈빈으로 파장이 길어졌다. 온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파장은 겁나 길어졌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장이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사설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파장이 얼마예요? 라고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안 물어봐요. 네.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마 줄 거예요. 값으로.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나왔다. 아마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교과 과정을 넘어간 거니까 누구 하나 뭐가지 날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누구 하나 책임져야 돼요. 그 정도가 나오려면. 그러지 않고서는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내 뭐가지가 날아가나? 근데 나올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나오면 진짜 그 말이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과 과정을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크다. 이건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68페이지 가보실래요? 68페이지, 이건 오늘 안 해요. 39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나요? 없죠. 아마 이 그림을 출제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 전국 학생 중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면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니? 라고 하면 뭐 물론 어딘가에서 본 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구과학을 그냥 교과서 위주로 배운 학생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상하죠? 근데 왜 냈을까요? 이 그림을. 그건 뭘 뜻할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냈다? 그럼 단 하나예요. 그냥 그림 보고 해석해라. 그 뜻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보고 해석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글에 다 써 있어요, 답이.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니? 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아닌 건 아닙니다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걸러서 푸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직 좀 무리. 그래서 요거는 해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쭉쭉 넘어가시면 우주론 얘기가 나오는데 우주론 얘기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질문 받으면 그때 한번 다시 나갈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됐고요. 오늘 4주차 수업의 단원별까지 일단은 오늘 일단 좀 나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될 거는 요 단원별 풀이가 숙제예요. 단원별 풀이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부터는 숙제를 많이 안 낼게요. 조금만 낼게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이죠. 좀 있으면은. 그래서 중간고사 때문에 이거를 다 하기에는 좀 버거워요. 그리고 오늘 또 결석생도 많고, 그래서 이 결석생들 나중에 영상 보고 또 뒤에 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숙제로는 4주차 수업 자료 중에서도 단원별이니까 이거 몇 문제죠? 다 해서 72페이지까지는 48문제. 어이씨, 적지도 않네. 그치, 맞네. 48번까지인데 이게 조금 걸릴 거예요. 뒤에 계산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분하게 좀 다시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 요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다음 주에 나가죠. 모의고사는. 다음 주에 이렇게 몇 개씩 같이 풀면서 나가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단원별 풀이까지가 숙제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니까 질문을 받을 수가 없네. 그치?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지. 그치? 여러분들 아픈 거는요. 몸이 좀 쉬라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아프면 좀 쉽시다. 응. 그거 뭐 됐고. 그래도 지금은 맘 편하게 쉬지. 수능 다 갔는데 아파봐. 신경질 나지 그때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